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세무 2급 109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무시험이고요. 자, 실무시험 치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회사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첨부전자네요. 자, 바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자, 1번입니다. 자, 한강물산의 제품을 8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 대금 중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계약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죠? 그러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선수금은 돈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월 22일 차변에 당좌예금, 자, 800만원 곱하기 20% 하셔서 160, 대변에 선수금 넣어 주시면 되죠. 자, 선수금 부채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 주셔야 돼요. 한강물산. 자,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가 파산했고요. 외상 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대요. 대손 처리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0이 있고 부가가치 세법상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손 당했을 때 첫 번째로 대손 충당금 적어 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금액은 대손 상각비로 적어 주셔야겠죠. 날짜 바꿀게요. 3월 25일.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자, 참고해 보시면 외상 매출금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거 먼저 써주고 400. 자, 금액 부족하네요. 부족한 금액은 바로 비용 처리. 대손 상각비 90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떼였죠. 그러면 자산 감소시켜주고 거래처 동방불패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저희가 이렇게 돈이 떼일 걸 예상하고 미리 쟁여놓은 금액이죠. 그래서 충당금은 있는 거 먼저 꺼내 쓰시고 금액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승용차 엔진 교체하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자, 승용차의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은요,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나오면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선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차변에 자본적 지출은 차로 처리하겠다. 자산으로 처리하겠다. 770.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좀 많이 틀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중간 배당. 자, 중간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배당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단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렇게 전제가 있긴 한데요. 사실 조회 굳이 안 해보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조회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7월 12일 날 결의했다 그러죠. 그럼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와 봤더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1억 잡혀 있죠? 그죠? 자, 이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지급했다는 거예요. 25일 날. 자, 그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1억이죠? 1억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금이죠. 세금을 미리 받아뒀다 라고 해서 예수금. 자, 1억 곱하기 15.4% 하시면은 1,540만원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당금 지급할 때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다 적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원천징수가 있죠. 15.4% 곱하신 다음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액면가액 1,000만 원인 사채를 1,085만 원에 할증 발행했고 전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 사채 발행했죠? 그러면 대변에 사채, 부채죠?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변에요. 저희가 할증, 돈을 더 받고 발행했죠.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85만 원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돈 받은 거 보통 예금에 1,085만 원 들어왔대요. 1억으로 적었네요. 1,000만 원, 1,085만 원. 자,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액면가액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1,000만 원짜리 사채를 1,085만 원 받고 발행을 했죠. 그러면 초과 85만 원은 사채를 할증, 돈을 더 받고 발행했다 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요, 딱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때, 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말씀드리면 사채, 자본금 이 두 가지만 액면가액으로 하고요. 나머지 계정 과목은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액면가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아셨죠? 사채랑 자본금일 때만 액면가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메인 매출 전표 넘어올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첫 번째로는 증빙을 체크해라. 증빙은 세금 계산서일 수도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일 수도 있고 계산서일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증빙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했었죠. 일단은 증빙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가세가 있는지,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고요. 수출했는지, 수출했으면 영세, 아니면 처음부터 세금이 없으면 세금 면제라고 해서 면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출인지 매입인지까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1번 풀어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자, 입력하겠다 하시면 먼저 증빙 체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저희가 발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매출 과세로 잡아주시는데 매출 과세는 11번입니다. 일단 유형부터 잡아두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자,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 있고요. 기계장치를 매각했대요. 자, 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자주 나온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요것도 제가 풀이할 때마다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있죠.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실무니까 실무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자, 일단 날짜는 7월 18일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매출 유형 있죠. 여기에서 11번 과세. 자, 품목은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적으세요. 저는 기계장치 처분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자, 공급가액은 그림에 보이시죠? 1100. 부가세 10% 자동으로 뜨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거래처 무조건 걸어주셔야 되죠? 로라 상사로 걸어주시고,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 게 많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대변은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기 때문에 대변 쪽이 자동으로 떠요. 제품 매출로 뜨죠. 하지만 저희는 기계장치를 처분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0만 원 아니고요. 취득 원가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5,2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팔았다. 자산 감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차변으로 잡아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셔야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 기계장치에 적혀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적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0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취득가액 정리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주고 자, 그럼 지금 현재 기계장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5,20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가치가 감소, 가치가 떨어진 게 3,800. 자, 두 개를 빼주시면은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기계장치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1,400이고요. 근데 저희는 얼마 받고 팔았죠? 1,100만 원 받고 팔았죠. 부가세는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개를 빼주시면은 300만 원 손해봤다 나오죠. 그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은 1,4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자, 이 1,4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 받고 처분했기 때문에 300만 원 손해봤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고요, 여러분. 자, 돈 받은 거 적을게요. 차변. 자, 돈 받은 거는 하단에 그림 볼게요. 외상 미수금 적혀 있네요. 그러면 미수금. 돈은 두 개 합쳐서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 1,210만 원. 자,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주시면 위에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가 뜨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쓰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차 차액에 플러스가 떴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넣어주고 3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실 때에는 일단은 기계장치 취득가액으로 빼주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시고요. 돈 받은 거 넣어주시고 차변에 마이너스 금액이 남는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플러스 금액이 남는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도요. 증빙 먼저 찾아보셔야겠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받았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비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았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다.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원래는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개인 돈으로 지급을 했고 그때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표이사의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수금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7월 30일. 자, 매입 쪽이죠.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매입이고요. 61번 현과. 자, 비품 구입. 자, 현금 영수증. 자, 하단에 보시면 66만 원 있죠. 66만 원 하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소나무로 걸어주셔야 되고 분계는 혼합으로 걸게요. 차변에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비품. 자, 대변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불을 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표이사 명의로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대표자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가수금, 대표자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자로 걸었고요. 이제 시험 치고 나오시는 분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가맹점 정보에 상호가 소나무가 있고요. 대표자명 박문이 있죠. 그래서 박문이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맹점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상대 거래처의 대표자 명이거든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표자로 할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대표자, 우리 회사 대표자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누락한 제조보의 자재 창고 임차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종이를 수취했다. 종이 수취했고요. 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입력 및 설정할 것.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8월 31일 거죠? 근데 예정 신고할 때 누락했대요. 그럼 언제 넣어 주셔야 돼요? 2기 확정 때라도 신고해 주셔야겠죠.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8월 달 거를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31일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51번 과세 임차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볼게요. 150 부가세 10%.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오미순 부동산. 자, 전자 아니니까 엔터 쳐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네요. 3번 혼합할게요. 자, 차변의 임차료 공장이죠. 500번대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8월 달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따라서 바로 옆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 자, 위에 보시면 F11번 간편 집계라는 게 있죠. 자,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 눌러 주시고요. 예정 신고 누락분 보이시죠? 예정 신고 누락분 요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언제 시작할 것이냐? 2023년 10월 달에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매입하고 누락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제가 8월 달로 입력을 하더라도 10월 달 신고서로 땡겨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만들어 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원재료 수입하면서 아래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자, 수입했죠? 수입할 때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원재료 수입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55번 수입. 자, 수입은 인천 세관, 세관장이 발급해주고요. 거래처는 인천 세관 걸어주셔야 되고,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이 말은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래처는 인천 세관, 이렇게 세관으로 걸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9월 28일. 자, 55번 수입 원재료 2,000에 200. 거래처는 인천 세관. 자, 전자에 여체크해야 되죠? 전자 맞죠? 자, 분계는 저는 혼합으로 할게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얘들이 알아서 부가세만 딱 땡겨오죠? 공급가액은 땡겨오지 않죠, 여러분.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증빙부터 볼게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얘들은 두 개 있죠? 자,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과세로 넣어주시고,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 불공으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업부에서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구입했다. 자, 우리 거래처에 접대한다. 이거 불공이죠. 접대비는 여기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불공제 굉장히 중요하죠. 불공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불공 조건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일단은 받아야 돼요. 일단은 받고, 자, 지금도 받았죠? 26만원 부가세 적혀 있죠? 이렇게 증빙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접대했거나 또는 승용차, 전시시 초과,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대상, 8인승 이하. 자, 이런 차량들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 관련이거나 토지 관련이다. 그러면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조건 맞죠?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접대비로 사용했다. 그러면 불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54번 불공. 자, 그 다음에 돈 준 거 한번 볼게요. 50만 원 현금으로 결제했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9월 30일 54번 불공. 저는 접대비라고 적겠습니다. 자, 금액 260 부천백화점. 자, 전자에 1번 여체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 F2번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접대비 4번. 자, 분계는 혼합 하셔야겠죠? 혼합 해주시고, 자,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접대비 800번대 넣어주고, 돈 준 거. 자,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보통 예금이었다. 자, 그래서 5번은 불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불공 굉장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적어드린 불공제 사유 있죠?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 얘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은 부가세 신고.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고요. 10점짜리입니다. 자, 우선은 1번.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수출실적 명세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환율인데요. 일단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로 하는 게 원칙. 자, 근데 다만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그러면 환가한 날로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빠른 날로 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원칙은 선적일인데 선적일보다 먼저 원화를 받아서 환전시킨 게 있다. 그러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선적일이 있고 환가일이 있죠. 자, 둘 중에 빠른 날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얘는 1,300원의 환율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만 달러를 받아서 이미 1,300원으로 원화로 환전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미 환전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빠른 날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1,400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 탭 들어와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부속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찾아주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신고 번호 오타 없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이픈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면 하단의 팁을 보시면은 하이픈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선적일자 2023년 4월 15일. 자, 통화 코드는 미국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F2번 해서 검색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저희 한가일이 빨랐죠. 1,300원. 외화는 8만 달러. 그럼 원화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을게요. 자, 선적일자. 무조건 선적일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선적일이 빨랐죠? 1,400원. 그 다음에 외화까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크게 어렵지 않은 부속 서류거든요. 그래서 선적일과 한가일 빠른 날짜로 하겠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F11번 저장 있죠? 저장 꼭 해주시고요.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렵긴 한데 아이고 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버리셔라 말할 게 없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반복하셔가지고 꼭 반복 숙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고요. 나머지 자료는 무시해라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매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자, 1번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매출했다 부가세 별도. 자, 여기 과세의 1번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되겠죠? 2억에 2천. 자, 그 다음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액. 자, 신용카드는 3번에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니까 4천에 400. 자, 그 다음에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매출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영세에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수출했다. 그러면 6번 기타, 영세 기타에다가 500. 자, 그럼 매출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이 조금 까다롭죠. 자, 매입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 매입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고정 매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얘기하는 거겠죠? 뭐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주의하실 점은 토지는 유형자산은 맞지만 감가상각은 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는 일반 매입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뭐 상품, 원재료 일반 매입에 넣어 주시고 사무용품 또는 소모품비 이러한 것들 일반 매입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1억 2천. 자, 매입은 저희가 세액까지 직접 치셔야 돼요. 세액까지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9인승 차량을 매입했다. 자, 그러면 차는 고정자산이죠. 11번에다가 3천에 300 넣어주고 자, 9인승은요 승합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에 공제가 된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 수령 금액 합계표, 일반 매입, 고정 매입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일반이니까 41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잡아주시면 돼요. 1,000만원에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이 있다. 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있으면 확정신고 할 때라도 같이 넣어 주셔야겠죠. 자, 매입 쪽에 보시면 12번 예정신고 누락분 있고요. 여기에서 38번 2천에 200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볼게요. 예정신고 때 미완급된 세액은 1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예정신고 미완급 세액 있죠. 21번.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자,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거 10,000원 공제받는 거 있거든요. 근데 고려하지 말래요. 입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등록하시면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500만원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매입에 예정 누락 있죠? 예정 신고 시 누락된 매입이 있다. 자, 우리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 신고 때 반영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도 늦게 했고, 뭐 납부도 늦게 했다라고 해서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이런 가산세를 매기거든요. 자, 근데 매입만 누락했다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자, 얘는 제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기 예정 때 누락했던 거를 저희는 1기 확정 때 같이 신고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자, 누락을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신고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겠죠. 2개를 매겨주셔야 되고 2개는 세트입니다. 같이 매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정 신고 시에 매출 누락이 있어요. 10만원에 부가세는 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원 맞죠? 10%니까. 자, 거기에다가
매입 세액도 누락을 한 거예요. 매입 누락까지 있어요. 6만원에 6천원. 자, 그러면 제가 누락한 거 따져보면 저희 부가세 구조가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은 납부 세액이거든요. 근데 매출 세액 얼마예요? 누락시킨 거 10,000원이죠. 매입 세액은요 6,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납부해야 돼요? 4,000원이죠. 그죠? 자, 4,000원을 예정 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4,000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납부세액 4,000원 요거 납부 안 했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하고 신고 불성실은 감면 있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감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5% 감면, 이렇게 감면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고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지연, 납부세액 4,0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10,000분의 2.2 하고 곱하기 미납 일수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출 누락은 없고요. 매입 누락만 한 거예요. 6만원에 6천원.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셔야겠죠? 매출 세액은 있나요? 없죠. 빵원이고. 매입 누락은 있죠. 매입 세액은 얼마? 6천원.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빼시면 마이너스 6천원이 나오죠. 마이너스면 저희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 받아야 돼요. 돌려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돌려받을 돈이 6,000원이 있는데 못 돌려받고요. 일기 확정할 때 신고해서 돌려받겠대요.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길까요?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금액을 제가 돌려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건 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나왔을 때는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매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은 만약에 매입 세액만 누락했다면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세액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 신고 안 했네, 납부 안 했네, 세금 매기는 거고요. 매입 세액만 누락했다면 납부할 게 없죠. 그죠? 납부할 게 없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도 매기지 않고 납부지연도 매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납부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유형이 조금씩 바꿔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기본 개념 없이, 그냥 108회차 푸시면서, 이때는 예정 누락했는데, 가산세 안 매기네? 가산세 안 매기나 보다 생각하셨다가, 또 나중에는 매출 누락이 있으면 또 매겨야 되잖아요. 그땐 또 매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하단에 댓글에다가 가산세 정리한 거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남은 결산이랑 원천 징수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자산으로 처리했던 영업부의 소모품 일부를 제조비의 소모품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영업부의 소모품을 제조부의 소모품비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소모품은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소모품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결산이니까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비 제조 쪽으로 넣어주시고요. 25만원. 그 다음 대변인 소모품. 자, 사용했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별표 하나 칠까요? 자, 2번은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외화에 대한 평가예요. 자, 외화 차입금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준 환율은 1,300원, 기말 현재 환율은 1,400원. 자, 두 개 이렇게 보시면은 100원이 증가했죠.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갚아야 되는 경우예요. 그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환율이 올랐대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한테는 손해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발생의 현재 환율 나누기 1,300원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2,600 나누기 1,300 그럼 2만 달러 2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죠. 자, 두 개 곱해 주시면은 20만 원 손해봤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대변에 자, 부채가 증가해야겠죠? 단기 차입금 해주시고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유성. 자, 그 다음에 3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쭉 읽어보니까요. 23년 12월 16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총 1,500만 원이고 12월 30일까지 대한 이자는 255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있죠. 이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분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를 아직 지급하진 않은 거죠. 자, 차변에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만큼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255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이랑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하시고 경감세액은 자비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정리할 거 그냥 쭉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있죠.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24만 원. 얼마 안 되네요. 24만 원.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 다음 지연발급 가산세. 자,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800번대로 넣어주시고요. 24,000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감소 시켜주시면 돼요. 124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으로 잡아주시고 만원. 자, 이렇게까지 쭉 정리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뜨죠. 마이너스가 떴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달에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수금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부채 감소 정리, 세금과 공가 비용 증가 차변으로 정리,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이죠.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 대변의 정리, 자비익, 수익 증가 자리 정리. 자, 이렇게 정리 쭉 하시고 남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환급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가세 대급금 있죠. 얘는 매입 세액이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세액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동 결산 가능하죠? 자, 법인세가 2,7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이랑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자, 이자 소득 원천 징수는요, 저희가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원천 징수, 세금을 걷어간 거예요.
자,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동 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쭉 프로그램 쭉 내려가시면은 하단에 법인세 등 있죠. 법인세 등. 자, 우리가 미리 납부한 게 있다. 이 금액이 결산 전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결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1,100만 원. 자, 1,100만 원 미리 납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2,780이죠. 그러면 1,100만 원에서 2,780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80만 원 되죠? 자, 이렇게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9번 법인세 차감 전 이익 있죠? 이 금액이 저희가 아까 봤던 금액과 동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나는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분계 잘 됐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2월 31일 들어가시면은 결차 결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저희가 결산해서 땡겨온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법인세 있고 선납세금 있고 미지급 세금 있죠. 자, 이제 문제 5번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